안녕하세요. CEO 법률 길라잡이 안기옥 변호사입니다. 가로수가 이제 알록달록합니다. 벌써 그냥 뭐 우리가 코로나로 금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벌써 10월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이 그거와 관계없이 계절은 우리를 가을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였습니다. 정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신데요. 오늘은 최근에 제가 상담하고 이를 해결해 드렸던 그런 사례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무실을 빌려서 사업을 하거나 혹은 뭐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공장 같은데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런데 이렇게 임대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임대 계약이 만료됐다든가 혹은 임대인하고 좀 맞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됐을 때 소위 말하는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거, 그거는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. 계약이 해지됐을 때 원상회복, 해제도 마찬가지고요. 그랬을 때 이 원상회복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주는 게 원상회복이냐?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? 우리가 아마 임대계약을 써보면 임대계약서에 보면 그 특약사항에 계약이 해지되면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아주 부동문자로 거의 들어있습니다. 임차인은. 이게 근데 항상 다툼이 되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신축 건물을 들어갔다. 신축 건물은 어때요? 신축 건물은 아예 인테리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전혀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 골조만 있는 이런 건물을 우리가 임차를 해서 들어갔다면 그때는 분명하죠. 우리가 원상회복이라 그러면 골조만 있게, 그쵸? 나머지 다 시설을 철거해야 되는 게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거에 다툼이 없을 거예요.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건물이 앞에 전 임차인이 있었던 건물이에요.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식당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 그것을 이제 빼고 다른 이제 후 임차인이 들어와서 그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. 그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방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비품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때 건데 싱크대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선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 후에 임차인이 임대계약이 종료돼서 원상회복을 할 때 그 전 임차인이 설치해 놓은 마루라든가 방이라든가 혹은 아까 말씀드린 싱크대라든가 선반이라든가 이런 붙박이장도 전부 다 철거를 해주는 게 원상회복이냐? 아니면 후 임차인이 들어갔을 때 내가 들어갔을 때 있었던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, 그러니까 내가 새로 설치한 것은 철거를 해주되 전 임차인이 하던 것은 그대로 놔둔 게 원상회복이냐? 어떨 것 같으세요? 아마도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시설을 다른 식당을 하는 분에게 세를 놓거나 할 때는 그게 있는 게 더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죠. 그러나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헐어주려면 또 이 원상회복비가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.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법원은, 우리 판례에서는 그때의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는 이 임차인이 그 건물에 임대계약을 체결했을 당시, 그러니까 전 임차인이 해놓은 거는 그대로 두고 새로 우리가 그 이후에 설치한 것만 처리를 해주면 된다, 이렇게 판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만 한 가지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될 게요. 처음에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계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동문자로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 거기에 혹시라도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서 임대인이 전 임차인이 있었던 것도 다 철거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골조만 있는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구가 넣었다라고 했을 때는요, 그때는 새로운 약속이기 때문에, 특약이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.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. 우리 법은요, 법 해석의 제1순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입니다. 당사자가 어떤 효과를 갖기 위해서 이 계약서를 썼냐, 약속이거든요. 그게 법 해석의 1순위예요. 이제 계약을
계약서를 해석할 때. 그런데 그거 갖고 해석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법이 들어가고 뭐 판례도 들어가고 관례도 들어가고 관습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계약서 쓸 때 그런 명문되어 있는 계약서는 좀 철저히 보셔야 된다. 그리고 그런 문구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시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? 궁금할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야 나중에 그런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겠죠. 예, 오늘도 이렇게 CEO 법률 길라잡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소업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좀 다뤄봤습니다. 오늘 내용에도 마찬가지로 의견 혹은 뭐 궁금하신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준비할 거고요. 구독, 좋아요 함께 나눠주세요. 감사합니다.